15번째 선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윌리엄 브레이크의 말에 따르면 야생화에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15번째 유전자 키에게는 신비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15번째 유전자 키를 통해 당신은 세속의 한가운데의 전사로서 서게 됩니다. 가장 지루한 일상의 문제가 당신에게는 개인적인 변형의 기회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 시련은 극단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요리하거나 집을 청소하거나 일하러 가는 동안 당신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15번째 유전자 키 선물 자성. 안녕하세요. 골든패스 7기 빛나무입니다. 지금은 15번 주간인데요. 저는 15번을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펄스가 15번이니까 15번을 가진 영역들이 좋게든 나쁘게든 어느 방향으로든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제게 많은 변화를 주는 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15번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에 갇혀 사는 평범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루함으로 깊이 들어가 스며들게 하면 그곳에서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가장 지루한 일상의 문제가 저에게는 개인적인 변형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반복되는 살림살이가 재밌지 않았어요.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의 소명의 구인 3번이 혼돈과 혁신 순수함인데 반해 이 반복되는 15번의 지루함을 얼마나 받아들이게 될까? 지금까지 공부를 했음에도 차라리 3번의 혼돈과 혁신, 순수한 놀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저의 3번 카드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상을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곳으로 나누고 가치 없는 일은 귀찮아서 하기 싫고 가치 있는 일은 준비가 미흡해서 하기 힘든 몹쓸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설거지 하나, 수건을 개는 것 하나, 이렇게 일상 하나하나에 집중하겠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 듯 했지만 금방 또 흐지부지 되어버렸답니다. 지금 15번을 만나면서 지난 3번 카드 뉴스에서 이야기한 설거지 하나, 수건 개기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고자 했던 저의 이야기가 삶의 일 33번의 알아차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지금 15번의 평범한 일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지루함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 저 자신 전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고등학교 친구들 약속이 하루에 2개나 있었어요. 저는 그날 핸드폰을 잃어버렸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기 전 저는 2개의 환승역에서 전철을 모두 잘못 탔어요. 처음 가본 환승역이라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확인하며 탔는데도 말이에요. 그럴 때 보통 뭐에 씌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것만 같았어요. 상황들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굴러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지하철 플랫폼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까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두 번째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저는 이렇게 부주의한 상태에 빠지는 모습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원래 잘 잃어버려 라는 IQ의 잘못된 신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었어요. 제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면 가족들이 찾아주거나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곤 했었죠. 7기 도반님들께서도 그렇게 챙겨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고 남편과 아들이 잘 아니까 라면서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보살핌을 받고 싶은 것일까? 보살핌을 받는 것이 좋았구나. 그렇다면 혹시 나의 그런 욕구가 나를 더 부주의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어린 시절 온전히 충족되지 못했던 나의 욕구들이 지금도 보살핌을 받고 싶게 만드는 건 아닌가? 내 가족들이 나의 부주의를 챙겨주게 하면서 내 곁에 머물게 하고 싶은 건 아닌가? 그러면서 집착적으로 과제 분리를 못한 채 엉켜있는 것은 아닌가? 어른이 어른으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저의 부끄러운 모습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주의함이 사실은 일상생활의 순간순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죠. 핸드폰을 그곳에 두었다는 생각과 긴밀하게 관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나의 수건을, 나의 핸드폰을, 우리 거실을 보살펴 주어야겠다. 이제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것에서 나의 일상을 보살펴 주어야겠다라고요. 어찌되었든 이제는 작은 마무리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 나를 진심으로 믿으며 한 걸음 걷습니다. 이런 보살핌에 대한 욕구들을 보내고 온전히 성숙한 인간으로 걸어가야죠. 그것은 저의 진화의 19번 의존성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제도 함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휘의 중독에서 벗어나 틈 속의 침묵에서 머무는 일과도 일목요연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골든 패스를 시작할 때 정말 정신없이 우왕좌왕 오당탕탕 넘어지고 어리둥절하며 도망다니고 싶던 이 골든 패스 과정이 아주 조금씩 제 삶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삶의 일과 진화, 광의와 IQ, EQ, SQ와 소명까지 지금 하나의 실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방향성을 찾아가는 길목에 있다는 느낌에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있지만 조금 더 당당하게 맞서보려 합니다. 지금은 의존을 버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틈 속에서 내 안의 것들을 표현해 보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골든 패스를 시작하면 정말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지금의 이 날것의 투닥거림과 날선 도전과 투쟁을 통해 걸어가는 나의 도반님들의 모습과 저 자신이 엄청 멋져 보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걷는 도반님들 진짜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의 15번 인류애로서도 사랑합니다. 계속 같이 걸어갑시다. 쭉 같이요. 사랑합니다.